괜찮은 것 같아. 내일은 청와대 출입 기자. 출입 기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를 배출하는 그날까지. 요거 김용민 PD님의 바람이신가? 아니. 아니죠? 의지를 여기다가 작가의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작가의 망상.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치. 아무튼 열심히 저희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요. 대통령의 실용주의 선언입니다. 아하. 근데 사실 뭐 선언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 늘 말씀해 오셨으니까.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국민의 삶이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실용주의였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주 그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이념이고 가치고 뭐가 중요한가? 기준은 오로지 국민 행복이다. 라면서 실용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징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를 두고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직격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실용주의 노선을 아주 명확히 했는데 이게 뭐 중도 보수층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고자 함인가?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대통령님하고 국민들, 특히나 중도에 계신 캐스팅 보터들하고는 마치 무슨 텔레파시로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치 어떤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가 가능한. 어머 세상에. 연결이 돼 있어, 연동돼 있어. 그래가지고 대통령님께서도 평범한 우리 보통 시민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국익 중심 정치를 하고 계시고 또 국민들께서도 물론 이제 진영화 돼가지고 그 진영만을 묻지마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애국심이 투철하시고 각자의 책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뭐 ABC 논란도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정리하셨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실용 중심의 최대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국익 중심 정치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시대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여셨다면 마무리는 국익 중심 정치로 마무리를 하겠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갤럽 조사를 보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중도가 74%를 지지를 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에도 2%가 올라서 67% 나왔습니다. 네. 제가 딱 보니까 이제 학생 쪽하고 10대 20대만 돌아오면 일부만 조금 복귀되면 지지율 75%까지는 금방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놀라운 성과고요. 뉴 이재명 현상을 아무리 일부 세력들이 뭐 갈라치기다 그런 건 작전 세력이다 뭐 이렇게 비토하셔도 뭐 삐인규라고 하셔도 저는 N인규고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길을 모두의 대통령의 길을 가고 계시고 국민들은 그 길 위에 박수와 응원을 여전히 보내주고 계신다. 아주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난 아직도 이상하다. 대통령이 난 대통령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결론은 좋다는 거잖아. 좋죠. 그러면 반길 일이잖아. 그치. 거기 염화 나트륨을 오지 마. 너 삐 절로 가. 삐 절로 가. 그러니까 사실 이 발언은 이제 보다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ABC 논쟁을 좀 정리를 한 거고 세 글자로 그만해. 근데도- 그만 좀 해. 뭐 이런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그런 그 발언 자체가 지금 고공 지지율의 원동력인 것 같고 네. 뭐 중도층 74% 얘기하셨는데 보수층에서도 46대 47 거의 와. 똔똔이 나옵니다. 보수가 그렇죠. 대구 경북은 44대 40 더 우위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요.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발언이 주는 효과가 뭐냐? 그런 중도층이 보기에 저 유시민, 김어준 매불조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그런 이미지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뉴 이재명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감탄고도 B 그룹이 대신하지 않고 지금 같이 굳건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발언에 대해 재밌는 거는 길을 쓰고 이 발언을 모른 척 하시더라고. 되게 많아. 근데 사실 이거 되게 화제 많이 됐는데 이 화제 발언. 많이 되고 MBC 뉴스에도 나가고 다 저희 나갑니다. 방송 나가면 공중파나 이런 데 다 이거 다뤘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그분들은 가지지 않으시더라고. 그리고 부정하는 경우도 난 좀 봤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걸 많이 반대로 봤어요. 해석을 하는. 아하. 내가 잘못 해석한 건가? 그러니까. 싶기도 아니 하고. 근데 뭐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건데 예.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면 또 그 왜곡하는 것도 국민들은 비판을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놔둔다 치더라도 그 왜곡하는 거를 또 풀영상으로 안 보고 비판하면 또 혼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장부터 퇴장까지 다 다 봐야 봐야 돼. 아니 퇴장할 때 근데 이렇게 시그널 그 보낼 수 우리 있어요. 묘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단계에서 누가 돌을 던지느냐를 봐야 된다고 봐요.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친명 파리들이 앞으로 돌을 던질 거야라고 미래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래까지 갈 것도 없고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오늘 이 시점으로 누가 돌직구 아주 그냥 불강속구로 정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느냐로 저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뉴 이재명 현상은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토끼랑 산토끼가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토끼도 잃었고 산토끼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갑작스럽게 노풍으로 대통령이 됐고 당시에 노사모가 대통령 만들고 나니까 다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토끼도 없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마음이 바르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대연정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토끼가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산토끼를 잡으러 가다 보니까 네. 양쪽에서 이렇게 지지층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토끼만을 위한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확장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영의 대표로서 머물렀던 아주 실패의 사례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 당대표를 지내면서 내란을 종식하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와 성과를 가지고 단단한 집토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석현 평론가님이 쓰셨던 뉴 노무현이 있었더라면 네, 그 예. 말씀처럼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모두의 대통령 모델을 만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ABC 이론에 심취해가지고 뭐 혈액형이 A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 이분들이 좀 오판하고 계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고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는 네. 아주 성공적인 모델 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집토끼 산토끼론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되게 앞으로도 그 외줄타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정교해야지. 그럼요. 이번에 뭐 고유가 전쟁 지원금 추경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또 현금성 지원을 할까? 환율과 이제 물가 이슈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집중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네. 그런 조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그 어려워. 70%로 이제 선별 네. 지원 모델을 또 집어넣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믹스하는 거야, 믹스. 고민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아예 선별로 가면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 아, 아. 근데 집토끼도 집토끼가 싫어하지, 집토끼. 또 유시민 작가님 나오시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장관들한테 쌓여 있다고 이럴 거야 또.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눈이 가려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그 저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산토끼 집토끼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굉장히 그 정교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예, 있다는 예.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맞아요. 그 물가 환율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거기에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 안에도 그 경제 수석이나 그분 정책실에 다 주류 경제학자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 한양대 하준경 교수나 그런 분들 그분들이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의 어떤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뭐 너그럽게라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류재명 입장에서는 그냥 자꾸 아주 근본적이고 오소독산 주장만 우리가 하다가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는 노무현 재단 그 행사에서 청년 예, 평론가들 나를 원로로 존중해 준 적도 없어. 그 얘기 가나요? 근데 전 좀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찔리더라고. 저를 지목한 건 아닌데. 훈계하지 마. 이러시더라고. 좀 근데 찔리더라고. 이게 근데 어깨 그 얘기 중에서 재밌었던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좋을 때 내가 쓴소리 하는 거다. 쓴소리 하는 거다? 쓴소리를 하셨었나? 쓴소리라고 본인이 자각을 하시는 것 같긴 예,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쓴소리였는지 쓴소리 아닌 궁금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쓴소리였대요 또.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유 작가께서도 어쨌든 국정에 참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어려운 개혁도 하셨던 분이니까 그 이 집토끼 산토끼 사이에서 어떤 다수파를 만들어 가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좀 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요 얘기에 제가 조금만 살을 보태면 유시민 전 장관님이 지금 뭐 훈계하지 말아라 나는 철 평생 안 들고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과거에 유시민 장관님이 제 나이 때 했던 영상을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건 쓴소리가 아니라 거의 인신 공격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그쵸. 그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알지. 톤이 강하고 뭐 거기서 대통령 하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 자리를 누리려고 앉아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인신 공격적인 말씀을 현직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삐시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전 장관님이 본인의 과거의 모습의 유시민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신인규나 이석현 정도는 완전 순한 맛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마음이 좀 많이 상하셔서 이걸 가지고서 뭐 훈계질을 했다. 니들이 나한테 원로 대접한 적 있냐. 나는 그냥 니들이 역할 못하니까 나는 생긴 대로 그냥 철 안 들고도 살겠다. 누가 보면 오선 의원인 줄 알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나는 철 안 들고 그냥 이대로 나 생긴 대로 그냥 계속 살겠다. 이런 자유주의 선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뭐 철을 들어라 말아라 남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다만 제가 유시민 장관님도 젊은 나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을 다 봤잖아요. 그럼 신인규라는 사람도 지금 젊을 때의 모습과 나이 든 모습을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은 지켜보실 텐데 저는 만약에 제가 60이 넘어가지고 저와 같은 신인규 같은 친구가 뉴잼스 나와가지고 네. 막 신인규 비판을 하잖아요. 예. 저는 그분하고 토론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저에게 나이는 젊지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전 제가 충분히 사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모습을 제가 싶죠? 오히려 네. 되는 것이 더 맞지. 제가 여기서 뭐 유시민 전 장관님에 대해서 뭐 철 안 든다는 선언을 제가 또 공격하거나 또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예전에 듭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철이 드셨던 분인데 좀 빠지시나? 좀 철이. 그 철분을 드시면 돼. 그치, 철분 그치. FE. 메르치 위주로 좀 드시면 FE. 좋겠네. 메르치. 그 눈 떨릴 때 철 메르치 먹고. 먹거든요. 눈 떨릴 때. 아, 예. 아 마그네슘. 마그네슘입니다. 그거는. 예, 좋습니다. 넘어가자. 영양소 이야기까지 했네요. 그치. 아, 화학 김부겸 시간인 전 줄 총리 알았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오케이. 넘어가고 갑시다. 요거 우리가 또 청와대 출입 기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이거는 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합니다. 엠바고 파기 논란입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예, 엠바고 파기 논란인데 그 뉴스공장이 청와대 엠바고를 지난번에 한번 파기를 시켜서 2주 징계 출입 정지 어허. 2주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그제 금요일이었나? 그때도 또 한 번 파기를 해서 중징계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이상호 기자가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가요? 짤로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봐서 죄송하고요. 짤로 봤는데 그래서 90% 징계를 찬성했다.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가 내가 기사를 통해 봤어요. 어떤 엠바고로 파기냐 봤더니 그 김상환 장관이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청와대의 비공개 기자 간담회 내용을 유포했다. 김어준 씨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누구인지, 기자들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김상환 장관에게 질의했다. 방송 이후에 겸공은 해당 부분을 삭제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사과는 없었다라는 기사가 지금 4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것에 방점을 둔 기사가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를 전제로 해서 이제 아마 이야기한 것을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이제 보고를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활용을 해서 김성환 장관에게 진행을 했던 이제 그 부분을 또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는 대통령의 해외 일정, 그 싱가포르 관련된 부분을 또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문제가 일정. 됐던 네. 거고 그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이 김성환 장관과 관련된 이 문제까지 나오고 나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사에서는 아무래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정보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고 오는데 보통의 언론사에서는 그 진행자와 그 정보 보고를 받아보는 주체가 분리가 돼 있는데 네.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아보는 사주의 입장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도 없어요. 책임지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징계를 2번째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겸송 방송국에서 네. 조금 더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고치려는 노력을 최소한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언론사로서의 신뢰가 이거 나만 할 수 있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정만 하면 되는데 참 그거를 못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주 모델이어서 그래요. 유튜브 자체가 어떤 유튜브는 사실 요즘 잘 되는 유튜브는 교주 모델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아니네요.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 느낀 거는 자칭 A 그룹과 타칭 B 그룹 중에서 또 누가 얘기 나오냐? 엑스맨이냐고 이러면 진짜
누가 합당 논쟁 아수라장 만들었습니까? 공소 취소 미락설 음모론 누가 퍼뜨렸습니까? 친명 후보 영상에 박제해서 선거 개입 누가 했습니까? 검찰 개혁안 정부 안에 제동 걸어서 대통령이 폭풍 트윗하게 누가 했습니까? 누가 엑스맨이냐고. 라고 적어왔네요. 근데 이러다가 엠바고까지 깼어요. 확실히 돌 던지는 거죠, 이런 게. 돌이 던져지는 거죠, 돌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아프죠, 지상 맞으면.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맞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컨트롤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음모론을 말해봅니다. 뭔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근데 시선들. 음모론이 아니라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행위들을 저보고만 얘기하라도 요새 10개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단하다. 사면 때 조국 대표에게 대선 출마를 물어본 물어본 거. 거라든지 여론조사 논란이라든지 네. 뭐 KTV 논란, 그치. 네. 또 국무회의 논란, 공소 취소 논란, 엠바고 2번 벌써 복잡하다. 7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소소하게 더 하면 10개 될 텐데 네.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 선의를 우리가 뭐 오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한다고 하니까 그 진의를 전제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방송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행위가 네네네.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제는 그 의도까지도 우리가 순수성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걸 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님 말씀대로 아니 왜 B들이 자꾸 우리를 훈계하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법은 정말 잘못됐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 예, 보시면 그래요. 보통 B들 말하는 B가 웃기긴 한데 뉴이재명들이요 소수래서요 A들한테 먼저 태클 경우가 없어요. 보통 그래요? A가 어떤 뭐 공격을 해서 거기에 대해 소수자가 원래 목소리가 더 그 세지 않습니까?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지. B들은 천궁이지, 천궁. 뭐가 그치. 쐈을 때 우리는 패트리어트를 그럼. 쏘는 아, 거지. 그래요? 먼저 쏘진 방어국이군요. 못해. 미사일이 못해. 없어요 지금. 없어. 뭐 없어. 돌이 없어 우리는 돌이. 정규군이 아니야. 그래서 힘들어요. 정규군이 아니야. 우리 의병대잖아, 아, 의병대. 그래요? 우리 조직화가 안 돼 있어요. 무기도 우리는 그냥 길 가다가 막 곡괭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야. 정규 무기가 없어 우리는. 인기야 그거 집어와라. 뭐 이런 거에서 하는 아니 거야. 그분들은 다 육사 나온 분들 아닙니까? 육사 아, 나오고 예. 막 그 아, 여러 코스가 가지 다르다. 코스가 다르죠. 아, 예.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뭐 생업도 바쁘고 할 일이 많아. 애도 봐야 되고 할 게 많아. 근데 맨날 막 정부에 대해 가지고 난동 부린다 그러고 뭐 그치. 장관들이 어떠고 저쩌고 대통령의 눈길을 가려 가지고 마치 대통령님을 굉장히 무능한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난 그건 대해서 진짜 좀 그래.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참는다. 그럼 그 사람은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하지 않는다고 저는 아, 봅니다. 대통령 어떻게 주변 사람들 참습니까? 참모들을 욕하는 거는 대통령이 무능하다. 부족한 참모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무능한 바보. 리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바보란 얘기죠. 그거는 안 돼. 근데 보세요. 김민석 총리 공격하죠. 네. 법무부 장관, 그 정성호 장관, 그 윤호중 장관, 그리고 조상호 보좌관, 그래. 거기다가 뭐 검찰 오적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융단 폭격식으로 정부를 대통령만 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님을 좀 고립시키기 위한 디바이드 앤 룰 있잖아요. 갈라놓는 이런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본인의 할 말을 저는 해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봅니다.